자, 그런 겁니다. 그 선생님은 그때 이제 이걸 이제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선생님은 체면에 들어간 적이 참 많이 있었다 살아오면서. 저요? 그럼요. 뭐 잠밖에 안.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에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체면에 걸린 적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체면에 걸린 적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체면의 본질을 모르니까 나는 체면에 걸린 적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어땠어요? 자, 눈 뜨기 싫고 좀 편안하고 예, 이대로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느낌 느껴보셨나요? 예, 많이 느꼈어요. 그게 체면이에요. 그게 체면 상태예요. 잠자기 직전에 곧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 편안함, 예, 그렇죠. 눈 뜨기 싫은, 예, 온몸이 그냥 쫙 긴장이 풀리고 이완된 상태 느껴보셨죠? 네, 느껴봤죠. 그게 체면이에요. 또 편안한 그 소파나 뭐 극장, 예, 영화관 의자에 딱 몸을 기대고 스크린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그 영화가 재미있어. 그 재미있는 그 장면에 빠져들어가면서 예.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옆에 누가 소리를 내거나 뭐 또는 콜라나 오징어를 먹거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영화에 몰입되었던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체면. 예민한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체면이죠. 아, 그것도- 그런 거 체면을 보는 거죠. 아니 그게 체면이라고요. 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체면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집중하면 사무소를 못 듣거든요. 네. 그런 것도 체면의 일종인가요? 그럼요. 아, 자, 그런 경우 자주 있습니다. 그럼 그럼 또 보세요. 뭐 친구랑 뭐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옛날에 또 뭐 과거로 본다면은 사랑하는 여자와 데이트를 할 때, 예, 예, 대화를 할 때, 예, 우리가 시끄러운 장소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시끄러운 장소에 있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두 사람이 대화에 몰입하고 그렇죠. 예, 많이. 두 사람 술자리 몰입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란 예,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게 다 체면이라고요. 어, 그 체면은 몰입하는 거예요. 체면은 어떤 하나의 정신이 팔린 상태예요. 아, 그러면서도 긴장이 풀리고 이완이 되면서 편안한 거죠. 편안하면서도 어떤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편안하면서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하루에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많죠. 편안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요?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체면을 거는 거죠. 아, 그래서 사람들은 체면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한다는 거죠. 우선 이 상태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상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편안한 기억으로 바꾸거나 또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나 비전을 강하게 또 정신적 리허설을 했어 또는 암시를 했어 잠재의식이 심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걷는 거는 그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뭐 공부하고 쭉 하면 오늘 하루만 해도 체면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아, 예. 이틀 뭐 걸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체면 걷는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여러 가지를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틀 과정으로 하는 거지. 뭐 치료를 위해서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죠. 그리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체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체면의 깊이가 있거든요. 예, 깊이 얕은 체면도 있고 예, 중간 정도의 체면도 있고 아주 깊은 체면도 있고 예, 그 체면의 어떤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깊은 체면에 들어가야만 체면에 뭐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깊은 체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치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 그걸 히포 치료라. 예? 히포라고 합니다. 히포라는 그 힙노시스의 그 힙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 지금? 힙노? 아, 금방 히포 체면이 안 그랬네. 깊은 체면? 아 깊은. 아, 깊은. 아, 그래서 이제 이제 NLP 설명하다 조금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 NLP는 체면을 걸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체면을 거는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치료가 되느냐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다 조금 약간 세웠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럼 NLP는 어떤 식으로 치료하냐면 체면을 걸지 않고 바로 그냥 공황장애의 어떤 첫 번째 원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는 뭐 어떤 발표 불안의 첫 번째 원인 뭐
우울증의 첫 번째 원인, 뭐 어쨌든 그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는 그 사건의 원인을 찾아가서 그 원인을 머리에 떠올리게 만들지. 근데 그 원인에 해당되는 그 사건들은 대부분 트라우마의 기억이거나 충격적인 상처를 받은 기억이단 말이죠. 근데 그 충격적인 기억을 머리에 떠올리면 몰입이 될까요? 몰입이 안 될까요? 선생님 생각할 때. 몰입이 안 돼. 트라우마의 트라우마 기억들은 몰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트라우마의 기억이 나면요. 예. 몰입하기 힘들지 않나요? 몰입이 되죠. 왜냐면은 이게 막 사람이 감정이 흔들려 버리니까. 아닌가요? 예를 들어 세월호에 그 타서 죽었다 살아난 애들이 있잖아요. 예. 걔들이 배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렇죠. 그 자동으로 세월호 생각이 나겠죠. 그죠. 거기에 몰입되겠죠. 그 세월호의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세월호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 자체가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적인 사건을 머리에 떠올리는 그 자체가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예, 체면을 걸어야만 체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만 체면이 아니라 좋았던 기억도 체면이 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선생님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 뭐 결혼식 장면이나 뭐 대학 졸업식 장면, 입학 장면, 뭐 또 군대 시절에 뭐 어떤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을 떠올리면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예. 그 사건을 떠올리는 그 자체가 체면이라고요. 그것도 체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아니 내가 경험한 사건을 떠올리는 그 몰입이 되죠. 그런 게 저는 이게 자주 일어나갖고 그런 게. 그럼 선생님은 자기 체면이 잘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꾸 트라우마라는 할지 모르겠는데 과거 속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게 과거에 빠진다는 게 과거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체면인지 생각도 아 NLP는 그게 이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 집중을 해서 부정적인 기억을 편안한 기억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미래의 뭐 꿈이나 비전이나 목표를 또 머리에 떠올리게 만들어서 잠재의식에 강하게 심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보세요. 목표도 몰입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과거의 문제도 몰입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도 몰입이 되는 것이고 몰입이 된다면 다 체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NLP 기법을 쓰면은 굳이 체면을 걸지 않더라도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치료가 잘 되는 거죠. 그 느낌 알겠어요. 무슨 그 느낌이. 그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 근데 체면을 잘 걸어야만 치료를 잘하는 걸 생각해. 예. 근데 체면을 전혀 걸지 않더라도 체면에 들어가는 것처럼 치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체면 거는 것만 배울 것인지 체면 거는 거하고 NLP 치료법을 같이 배우는 게 좋을 것인지 뭐가 유리하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제가 선생님 입장 같으면 저는 차라리 난 NLP를 중심으로 배울 거는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NLP는 바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치료를 해서 바로 사람들 치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NLP는 근데 체면을 안 거는 거 아닌가요? 자, NLP도 체면 걸지 않은 거고요. 자 NLP를 하면 예. NLP를 하면 기본적인 체면만 해도 예. 치료를 다 해요. 예. 근데 체면 그런 것만 배우면은 치료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체면을 걸 수는 있지만 예. 치료를 잘 할 수는 없어. 뭐 저기 뭐 전생 체험, 미래 체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NLP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아주 다른 영역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예. 선생님 과정이 사실 많아. 선생님이 이제 직원 돈을 많은 걸 배우기를 원하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압축 설명해 준 건데 여기 과정이 많죠. 예. 봐봐요. 여기 보면 국제적 NLP 프랙티셔너 자격증이 있고 마스터 프랙티셔너, 시간선 치료사, 체면 상담사, 체면 치료사, 임상 체면 치료사, 의학 체면 치료사, 전생 치료사, 빙의 치료사, 에릭슨 체면 치료사, 쭉 이제 체면 NLP 보면 이렇게 거의 한 10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여기 이제 하나의 과목들인데 이제 지금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체면도 잘 걸기를 원하고 예. 치료도 잘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체면을 잘 거는 과정은 이게 체면 상담사 자격증 과정이거든요. 체면 상담사. 근데 지금 체면 상담사 자격증 과정만 하면 체면을 잘 걸 수는 있지만 예. 치료를 잘하는 단계까지는 부족한 게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많은 과목 중에 선생님한테 가장 유리한 부분이 뭐냐? 자, 이 NLP 프랙티셔너에 보면은 치료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NLP 프랙티시나 보면은 뭐 공중분리기법, 용화관기법, 뭐 미술관조, 뭐 치료하는 희기법부터 해서 뭐그 NLP는 거의 치료 기법 총 망라하고 있어. 예. 이걸 제대로 배우면은 대부분의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뭐 현존하는 문제를 거의 다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체면 상담사 과정에 체면을 거는 걸 배우잖아요. 두 개가 같이 통합이 되면은 엄청난 효과가 나오겠죠. 왜냐면 또 체면 상담사 과정에서도 뭐 체면 암시라든지 예. 암시 치료라든지 연령 퇴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훈련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생 그 뭐 치료사 이걸 별도로 안 한다 하더라도 전생 보는 거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빙의치료사 세부적으로 배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빙의치료를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 가르쳐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엑기스에 해당되는 것을 두 개를 같이 해버리면서 형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150 막 허락받고 왔고 와이프한테 150에 그 두 개를 다 하기는 그렇고 내 생각에는 50만 더 해서 200에 그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원래 그 전기 기능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